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복음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놓고 또 조금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고 바른 입장을 보기가 어렵고 바른 교단과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강의를 조금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 말씀과 힘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복음주의 비평, 복음주의도 비평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복음주의는 1940, 50년대에 50년대죠. 신복음주의라고 불렀던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 신복음주의라고 불렀던 그런 입장. 그것을 오늘은 복음주의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주의 잡지와 학교들, 잡지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 하나를 우리가 좀 거기 문제되는 일을 지적을 했고 여러 학교들을 지난 시간에 좀 풀러신학교를 비롯해서 지적했고 오늘도 몇 학교 여기에 쓰여 있는 6학교 우리나라의 2학교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2학교 등 6학교를 우리가 좀 단편적인 예지만은 그런 예들을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인가 하는 것을 좀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국 비손 신학부 잘 알려져 있는 학교가 아니고 저도 이런 자료에서만 본 학교입니다. 비손 디비니티 스쿨, 샘포드 대학교의 신학부라고 합니다. 미국 샘포드 대학교의 비손 신학부와 옥스포드의 위클립 홀인 2003년 10월 미국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에큐메니컬 대회, 연합적인 교연합적인 대회를 후원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기사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한 20년 전의 얘기죠. 비손의 학장, 비손 신학부의 학장인 티모시 조지라는 학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회는 로마 천주교회, 지금 이 비손 신학부가 후원한 이 대회가 로마 천주교회 정교회, 헬라 정교회죠.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다 함께 전처연합자 에큐메니컬 대회네요. 천주교, 로마 정교회, 헬라 정교회 그리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성경적 신앙의 가장 근본적 실제 즉 거룩과 사랑의 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려는 것이다. 함께 모여서 천주교, 정교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이다. 과거에 계속 읽어보면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들에서 삼위일체는 빈번히 영성이나 현재의 교회 생활에 별로 적응성이 없는 낡은 교의로 간주되었다. 그건 맞는 말 같은데 삼위일체는 낡은 교의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모여 천주교하고
헬라 정교하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기에 있는 연사들을 보면 조우지의 지금 말한 티모시 조우지 비손 신학부의 학장과 에버리 카디날 둘레스, 카디날인 거 물론 추기경이죠. 로마 천주교 예수회 소속 그런 추기경인 것 같습니다. 에버리 카디날 둘레스, 이름이 카디날은 아니겠죠. 카디날은 추기경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에버리 카디날 둘레스, 또 J.I. 패커, 이건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죠. J.I. 패커, 캐나다의 신학자죠. 코넬리우스 플란틴가 2세 칼빈 신학교 총장이네요. 와, J.I. 패커 칼빈 신학교 총장, 앨리스 맥그레이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비손 신학부 샌포드 대학의 비손 디비니티 스쿨 신학부는 NA의 회원기관입니다. NAE, 미국 복음주의 협회죠. 복음주의 협회.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속한 그런 학교란 말이죠. 그리고 샌포드 대학교는 최근까지 남침례교단의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는 세계적인 교단이죠. 교세가 아마 거의 5만 지금 넘지 않을까 싶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교세를 가진 교단이죠. 자,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학교고 그 비손 신학부는 NA의 회원기관이다. 자, 그런데 그런 대회를 후원하고 또 연사로 참여하고, 그런데 거기에 천주교 예수회 소속 카디날도 나오고 J.I. 패커도 칼빈 신학교 총장인 코넬리우스 플란팅가 2세도 와, 놀랍다. 자, 이것이 오늘 복음주의의 문제다. 또 칼빈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기관, 한 학교, 미국 리버티 대학교와 신학교, 리버티를 아십니까? 이제는 많이 그래도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리버티 대학교, 제리 팔웰이라는 본인이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근본주의적이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제리 팔웰의 리버티 대학교와 신학교, 많이 이제는 알려져서 보수적인 그런 신자들이 비록 침례교 대학이지만은 거기에 유학도 가고 또 그렇게 하지요. 제리 팔웰의 1998년 4월호 벌써 오래전에 내셔널 리버티 저널, 그 학교에서 아마 나오는 그런 그 잡지겠죠. 내셔널 리버티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버티 침례교 신학교는 하버드 핸드릭스 박사가 게리 콜린스,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프로그램의 우드로 크롤, 존 맥스웰, 스티븐 올포드, 제리 바인즈 및 존 월보드, 잘 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인사들인데 존 맥스웰은 좀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존 월보드는 아마 달라스 신학교 교수가 아닌가 싶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바이블 아마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우드로 크롤. 자, 이런 그를 포함하는 우리의 탁월한 방문 교수 명단에 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리버티 신학교의 내셔널 리버티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를 방문 교수에 넣으면서 다른 교수들 이름을 언급한다는 거죠. 제리 팔웰은 K 아서와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 2000 성지 순례단 연사로 사진으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1998년 대집회 연사들은 달라스 신학교 교장 척 스웬돌 문제가 좀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다음에도 아마 나오겠지만은 척 스웬돌, 또 존 맥스웰, 아까 언급한 존 맥스웰 유명한 인사 같은데 로버트 슐러의 연사다. 로버트 슐러를 집회들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자들이 제리 팔웰의 1998년 대집회 연사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리버티의 방문 교수들로 언급된 이런 사람들은 다 에큐메니컬 연사들, 교회연합운동, 연합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자유보수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천주교의 그런 과외 연합 이런데 관련된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리버티 대학교, 제리 팔벨이 이끄는 리버티 대학교는 남침례 교단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학교는 1999년 11월 버지니아 남침례교 보수주의자 모임에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말하죠. 남침례교는 SBC, C자가 철치가 아니고 컨벤션의 약자인데 SBC 남침례 교단의 안에는 지금 자유보수의 두 파가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네는 온건파 그러는 하는 모임이 있고 또 보수주의 모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 모임에 버지니아 남침례교 보수주의자 모임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고 그렇게 보도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남침례교 학생들로 하여금 리버티 대학교에 다니도록 격려하고 자, 리버티 대학교도 우리 남침례교 소속이니까 가입돼 있으니까 다니시오. 원래는 제리 팔웰이 근본주의 노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남침례교와 연관을 가졌군요. 그래서 1999년 당시 남침례교 교세가 아마 4만 7천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학교에 대한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대한 4만 7천 개 남침례교 교회들의 재정 후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연관을 가지는 것은 학교를 키우기 위하여 학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좀 우리가 보면 인본주의적이죠. 재정 때문에 신앙의 입장을 바꾸는가. 그들은 뭐 바꾸지 않고 그게 원래 신복음주의 입장이었다면 제 입장을 드러낸 것이고 갈 길로 간 것이지만 남침례교단 총회장 페이지 패터슨은 리버티 대학교의 남침례교단 가입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다. 자기네들도 남침례교단도 이런 좀 보수적인 그런 그 학교도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힘이 좀 되겠다. 그러면서도 자유보수가 섞여 있는 거대한 교단으로 진행되고 기도 응답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 대학도 문제가 사실은 많은데 벌써부터 많은데 칼빈 대학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의 보수적인 학교 우리나라와 관계된 옛날부터 많이 관계가 있었던 칼빈 대학, 칼빈 신학교 우리가 루이스 볼코프 같은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조직신학 책은 칼빈 신학교의 교수 아닙니까? 조직신학 교수였으니까 칼빈 신학교를 아주 보수적인 학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러나 오래전부터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 전에 그러지만은 예장 고신 측 고신의 허순길 박사 신대원 원장을 하셨던 우리 호주에서 공부하고 그 많은 활동을 신학교에서 활동하셨던 허순길 박사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죠. 허순길 박사는 북미 개혁교회 CRC 우리가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 우리 칼빈 신학교에 신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죠. 북미 개혁교회 혹은 기독교 개혁교회죠.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입니다. CRC라고 하는 CRC가 직영하는 칼빈 대학 직영학교는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단 대학이고 신학교는 한국의 총신대학 혹은 고신대학처럼 교단이 직영하는 그런 대학이고 또 신학교인데 칼빈 대학의 현실이라는 CRC가 직영하는 칼빈 대학의 현실이라는 글에서 전통적 개혁주의 가르침에 대한 칼빈 대학의 열심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과 인류의 기원, 오리진, 기원에 관한 그런 문제, 창조 문제죠. 이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느냐, 6일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은 긴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과 같이 절충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기원 문제, 또 여성신학.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 문제죠. 여성 신학. 그리고 동성애, 호모섹슈얼, 동성애 문제. 가장 오늘날 최근의 교계, 기독교계의 문제이죠. 윤리적인 문제지만은 여성 신학, 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허순길 박사의 지적이죠. 20여 년 전에 기혼 문제에 대해 지금 2004년부터 20여 년 전이면 1980년대, 70년대인데 20여 년 전에 기혼 문제에 대해 이미 진화론과의 싸움이 중단되었고 벌써 진화론적인 생각, 유신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 창조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과의 싸움이 중단되었고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북미개혁교회 CRC에서는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 가서는 여목사 여장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벌써 도입되었네.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 당시에 한인교회 중의 일부가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여목사 여장로 제도가 도입돼 지금 2004년의 글이니까 10여 년 전 하면은 1990년대를 말하겠죠. 북미 개혁 도입되다. 동성애의 문제는 호모섹슈얼, 동성애의 문제는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캠퍼스에 자리 잡았다. 세상에 지금 동성애도 인정을 하는 그런 일이다. 2001년 학교가 공개적인 여성 동성애 가수들 인디고 걸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걸 그룹이 있는지 인디고 걸스를 여성 동성애 가수들인데 그들을 캠퍼스에 초청하여 콘서트를 가졌던 모양이죠. 2001년에 그때 상당한 반대를 받았으나 2001년에는 그런 반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나 지난해라는 말은 2004년이니까 2003년 같은데 지난해 다시 여성 동성애 가수들이 칼빈대에 와서 콘서트를 가졌을 때는 어떤 논쟁도 없었다. 벌써 동성애 문제가 열려버린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교무 담당하는 카펜터라는 사람은 동성 선교가 죄이지. 동성 간 선교는 죄이지만 동성애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가네요. 동성애하고 동성 선교가 다르단 모양이죠. 보통 사람 호모섹슈얼 하면 동성 선교를 포함하는 것이 호모섹슈얼이지. 그러면 동성 선교하지 않고 동성애를 말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묘하게 동성 선교가 죄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것이 학교의 입장이랍니다. 2002년 이후로 칼빈 대학은 리본 주간을 지켜오는데 리본 주간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주간에는 동성애 학생들이 서로를 분별하여 자기 짝을 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리본을 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리본을 달아라. 그래서 리본단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칼빈 대학의 문제입니다. 기원 문제, 창조의 문제에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 여성신학,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것이 칼빈 대학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영향을 많이 준 칼빈 대학의 거기 출신들이 꽤 들어있고 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제 동기, 우리 신학교 동창들인 권성수 교수, 또 김정우 교수, 다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죠. 또 제 후배겠죠. 김길성 교수, 다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들은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립자가 제이 그리션 메이첸과 또 반틸, 또 존 머리, 또 이런 분들이 그게 초기의 교수들이고 그랬는데, 자, 그들이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용어가 개혁주의보다 근본주의 하면 뭔가 축소되는 축소주의의 기분이 들고, 개혁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세계관,
또 그런 인생관 그런 것인데 근본주의 하면은 좀 뭐가 근본 교리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 축소주의의 기분이 들고 또 근본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세대주의를 포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주의 속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밥존스 대학교 설립자는 감리교 목사고 또 밥존스 대학교 안에는 알미니안적인 그들은 알미니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4포인트 칼비니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5포인트 칼비니즘 5개의 교리 칼빈주의 5대 중요한 요점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중에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 소위 뭐라고 그러게 가설적 우리가 속죄 보편 구원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미랄더스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리사적으로 그런 4포인트 칼빈이즘이라고 부르면 칼빈이즘이라고 부르면서도 칼빈주의인데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 보편 속죄를 믿으면서 칼빈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영향이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감리교인들은 웨슬레이안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안주의와 사실은 결론이 같고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은 구원은 결국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It's up to you. 너의 결정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no 하면 안 된다는 게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웨슬레이안 알미니안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은 자기에게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 주께서 먼저 눈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세대주의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했다는 거죠. 또 세대주의는 매우 보수적이죠. 미국의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는 거의 성경의 문자적 그런 해석을 하죠. 구약의 예언들을 에스겔서나 또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또 세대주의적인 교회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개혁주의에서는. 그런데 여하튼 개혁주의적인 신념에서 볼 때에 근본주의는 알미니안을 포용하고 세대주의를 포용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말을 좀 꺼려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이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들 존 그리션 메이천의 생각이나 반 틸의 생각이나 또 에드워드 영의 생각이나 존 머리의 생각이나 그들은 전부 근본주의적 입장하고 같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근본주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현대교회 문제의 끝부분에서 그런 근본주의는 역사적인 어떤 근거라고 할 때 역사적인 후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인용도 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인물들 메이천의 글은 물론이고 존 머리의 글이나 반틸의 글이나 또 에드워드 영의 글까지도 제가 아는 한 몇 구절 인용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근본주의였다. 즉 메이천을 비롯하여 반틸과 존 머리와 에드워드 영, 에드워드 J.E.J. 영이라고 하는 구약교수 영 등은 배교와의 분리를 분명히 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배교와 분리해야 된다. 1929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고 36년에 북장로교가 좌경했을 때에 그 웨스민스터를 세웠던 그 원래 PCA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오브 아메리카 그 당시에는 오브 아메리카 나중에는 그 오브 아메리카 PCA가 OPC 정통장로교와 BPC 성경장로교로 나누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PCA라고 하는 그 교단이 북장로교를 향해서 아포스타시 배교라고 했어요. 배교했다. 그들이 보수적인 목사들을 권징했고 노예가 권징하고 총회에 상소했을 때 총회
총회가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시켜 버림으로써 노예의 권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져 나간 자들이 PCA 인사들입니다. 그것이 메이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사들이 그렇고 또 칼 맥켄타이어라는 우리가 성경 장로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그때였습니다. 다 면직된 자들입니다. 북장로교에서 그 면직은 옳지 않은 면직이었습니다. 그것은 총회가 넓어져서 보수적인 인사들을 오히려 면직한 노예가 면직하고 총회가 그것을 승인한 그런 1936년이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향해서 배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초기 메이첸이나 또 반틸이나 에드워드 영이나 또 존 머리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후예들인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들이 바로 메이첸의 입장을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은 신복음주의 쪽으로 오늘날이라는 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80년대 1980년대에 벌써 신복음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생각을 그 당시 제가 80년대에 미국에 있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장 저는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페이스 신학교는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약한 학교였지만은 거기 있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생들을 하고 서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학교의 교장 당시의 교장이었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장 선생님은 신복음주의의 대표자인 빌리 그라함을 지지하는 자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뭐 그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에드먼드 클라운이는 빌리 그라함을 지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운영이사들은 제가 알기에 정통 장로교 OPC,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and OPC와 또 아까 말한 PCA, 미국 장로교회, 이거는 남장로교에서 1980년대에 갈라진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회죠. 남장로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PCA, Presbyterian Church, 여기는 in America입니다. in Ameri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회 오늘날도 있죠. 그리고 기독교 개혁교회, 아까 북미 개혁교회라고 하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교회, 이 세 교단의 목사들 혹은 장로들로 소속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지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부근에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새로 생긴 그것은 좀 더 보수적이라는 말도 있고 학문적으로는 좀 더 약하지 않느냐 그런 또 말도 있고 그러던데 여하튼 그 학교의 구성 지금 이사들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사들 물론 그들은 보수적일 수 있지만은 그 이사들이 그러나 꼭 그렇다고 생각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PCA 아까 제가 PCA 인사들 PCA라고 하는 교단 남장로교회 갈라져 나온 PCA 교회는 바로 신복음주의 단체인 NA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PCA는 문제가 있어요. 입장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기 설립자들의 입장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를 비평했는데 메이첸이나 그 모든 아주 비평했습니다. 메이첸은 당신들이 보수를 얘기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더 자유주의보다도 나쁜 것이 아니냐 그런 발언까지 했어요. 메이첸은. 그런데 신복음주의 단체인 NA에 가입된 NA는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WEA라고 하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그런 소속이라고 볼 수 있죠. 각 나라에는 NA, 우리나라에는 KEF 복음주의 협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CRC 기독교 개혁교회는 아까 언급한 대로 진화론 문제가 있고 여성 안수 문제가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동성애 문제까지 허용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은
교단이나 CRC도 문제가 있고, 예, PCA도 문제가 있고, 단지 OPC만 좀 나은데, 그러니까 OPC는 제가 잘 몰라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PC는 교단이 작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몇백 교회, 200~300교회 되겠는지 혹은 그 이상 되는지 몰라도 많이 아직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세 자체가 원래 약합니다. PCA는 처음부터 한 1000몇백 교회 되고 지금 아마 2000교회 넘을지도 모릅니다. CRC도 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단의 입김이 더 세니까 지금 교회의 신학교의 교장이나 방향이 OPC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PCA나 CRC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PC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던 그린빌 신학교라고 하는 OPC 목사님이 중심된 신학교가 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막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교수들은 현대교회의 배교와 타협에 대해 초기에는 북장로교를 아포스타시 배교라고 말했는데 또 신복음주의는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 오늘날에는 그 신학교와 교수들이 비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신복음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 박형용, 박윤선 시대에는 합동측이 신복음주의로 가면 안 된다.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자를 박형용 박사님은 1970년대에 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듯이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2002년 6월 크리스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우리가 루터파 보수적인 루터란 처치 미주리 시노드라고 하는 미국의 루터파의 보수적인 교단이 있죠. 거기 아마 속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오턴의 그런 편집자가 크리스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행정부총장 스탠포드 카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주의적 프린스턴 신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년 학기에 그때 2002년이니까 2003년 내년 학기에 우리 교수 한 사람이 프린스턴에서 가르치기로 했다. 우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이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는 가슴이 강사로 좀 뛴다는 말인지 가르치기로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와, 그렇게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크리스찬 신문 2002년 6월 24일 7조. 이거 한국의 크리스찬 신문인가? 한국의 크리스찬 신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에 한국의 크리스찬 신문과의 인터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겠죠. 워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한국에서는 유명한 신학교이니까. 그러나 그 두 학교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게 소개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프린스턴이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자랑 혹은 그것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게 소개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그것은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방향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배교라고 말았는데 프린스턴이 대표적인 미 합중국 장로교회의 대표적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보수의 보루였지만은 지금 29년 이후에 그렇게 넓어진 그런 배교적인 입장이라고 보았는데 그 배교자들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고요. 그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와 미국 북장로교는 1920년대 후반에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방침을 택했었고 그러한 방침에 대항하였던 자들이 192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두 학교는 포용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분명히 다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29년에 시작됐으니까 1920년대 후반보다는 1929년 30년대에 들어가서 있지. 그 이후 오늘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 학교의 활발한 상호 교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프린스턴 신학교는 돌아온 적도 없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설립 당시에 교수들의 입장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취하여 온 미지근한 태도, 아까 그랬죠?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신복음주의 빌리그람 집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는 거기서 공부하셨던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우현 박사도 똑같은, 제가 학생 시절에도 들은 것 같아요. 빌리그람의 한국 여의도 집회할 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지, 그 당시에도. 예. 빌리그람이 바르냐 그러냐를 분별할 수 없는 자라면 참된 보수 정통이 무엇이고 신복음주의가 뭔지 분별할 수 없는 거죠. 빌리그람이 시금때와 같아요. 빌리그람이 또 거기 출신 어느 제 동기 목사님 보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어디에 글에 나오더군요. 천주교를 그렇게 보는 생각이 바로 오늘 신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생각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시금때입니다. 천주교를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테레사 수녀를 어떻게 보느냐, 빌리그람을 어떻게 보느냐, CCC의 빌 브라이스를 어떻게 보느냐. 다음 시간에 제가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만, 아마 몇 시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만큼 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건 지금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미지근한 타협주의자들의 가는 길이 점점 그런 것이라고 보인다.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교제하는 유화적 정책을 취하다가 마침내 자유화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자유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화되는 과정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가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까? 프린스턴에 가서. 그럼 프린스턴 가서 틀렸다고 강의할 것입니까? 그렇게 강의하려면 해보십시오. 그런 강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강의를 거기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런 타협에 대해 통탄하고 있는지, 혹은 그들 자신이 이런 타협을 좋아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출신들, 웨스민스터 출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은퇴했겠지만은 당신의 입장은 뭐냐? 김정우 교수, 당신의 입장은 뭐냐? 합동신학교, 마지막에 우리가 한국의 두 신학교 좀 언급해 보십시다. 합동신학교. 1995년 합동신학교 하구회는 하구회 행사지만 개교 15주년 찬양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총신대, 장신은 통합서가 아니고 장신대, 신대원 하구를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신학교의, 지금 합동신학교의 교수, 김명혁 교수, 저의 스승이기도 한 김명혁 교수는 그동안 분리의 분리를 거듭했던 총신과 장신 그리고 합신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울 뿐, 역사는 종종 젊은 이들의 순수한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와, 그것을 보면 멋있는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참 정신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신, 장신, 합신의 문제, 총신과 합신이 갈라진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당시에
이영수 목사라는 우리가 합동 측 주류 측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심지어 그 총신 교수들이 다 함께 두루루 우르르 함께 많이 나가서 합신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있었는지 저는 그 내막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총신과 장신은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그것은 자유보수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WCC라는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장신의 노선하고 총신의 노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한 자리에 다 모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니 정말 감격스럽다고요. 그것이 바른 말입니까? 바른 말씀입니까? 김명혁 교수님, 바른 말씀입니까?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는데요. 정신을 차리실 것 같잖아요. 너무나 연합운동을 앞장서서 하시니까. 총신과 장신의 분열이 정당성 없는 분열이었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 김명혁 교수님. 장신이 신정통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장신이 예장통합적이 신정통주의다. 제가 현대교회 문제 책자에서 통합이 왜 자유주의냐, 그 신정통주의를 오랫동안 이종성 박사 오랫동안 총장하면서 이종성 박사는 한국의 신정통주의자라고 다 알려져 있는, 아마 같은 통합 측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세운 한철아 박사가 저 광나루를 가리키면서 신정통주의적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말과 활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젊은 신학생들에게 분별력을 부어 키워줘야 할 교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합동신학교는 예장합동 측이 1979년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해 주류 비주류 논쟁의 결과로 예장합동 측 신학교 교수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배교적이고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인가? 그들은 어찌하여 자유주의 신학교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가? 신학생들이 그런 찬양 축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려면은 총신하고 고신쯤은 그저 하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의 교제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자유주의적 단체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많은 성경 구절이 보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배교적 자유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국의 또 다른 학교 대표적인 한국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10,000개 이상을 가진 교세를 가진 총신대학교 예장총회 예장합동 측의 그런 소속 운영 직영 학교죠. 직영 대학이죠. 물론 그게 재단 이사들이 실권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아직도 총회에서 뽑는 파송하는 운영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는 학교라고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997년 5월 3일 97년 벌써 오래전에 총신대학교 총장 그 당시에 김의환 목사, 또 장신대학교 총장 서종은 목사, 두 총신대학교와 장신대학교 교직원 친선 체육대회가 교직원, 교수하고 직원이니까 교수들도 다 하고 직원들 친선 체육대회가 장신대에서 열려 학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신문 보도를 기록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두 학교에서 150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친교입니까? 장신의 신학적 자유주의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문제입니까? 그거 무시해도 되는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기독신문 2006년, 세월이 좀 흘러서 2006년 4월 5일자 신문에 보니까 47년 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중은 총장, 좀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중은 총장이 3월 28일 총신대학교를 방문하여 채플에서 설교한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은 총신대학교 총장 그 당시에 김인환 총장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며 소개한 김중은 총장을 소개했고 김중은 총장은 이날 채플에서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김중은 총장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이 장신대학교를 방문하고 채플에서 설교한 후 두 번째의 교제이었고 두 총장은 지속적 만남과 협력을 다짐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김중은 총장의 이번 방문에는 장신의 학우회 대표 6명도 동반하였습니다. 총신 원우회와 장신 원우회 임원단은 4월 4일 장신대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나 총신 원우회 임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자유보수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예장통합 측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신학교가 지금 무엇을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1959년 예장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후 예장합동은 헌법에 선교사 서양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합동 측을 아는 사람들, 헌법을 아는 사람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신정통주의를 언급했어요.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 그렇게 묻고 대답을 받게 했어요. 또 귀하는 1959년 제44회 본총회가 59년 제44회 본총회가 의결한 본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CC 및 WCC적 에큐메니컬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인 줄 생각하느뇨.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합동 측 입장이 무엇이고 또 통합 측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장 통합 측 신학교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개혁주의의 현대적 모델로 가르치거나 옹호해 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오래전부터 신정통주의고 지금도 최근에도 아마 그게 김명용 교수님인가 조지신학 교수님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어디에 인용해 놨을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바르트나 또 라이놀드 니버나 이런 사람들 차원 높은 신학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발언 말이죠. 그 책에 저서에서 조신학 교수가 그 정도니 그 학교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또 그 학교의 입장은 신정통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장도 그런 주장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말아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총신대학교 총장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런 잘못된 교류를 한 것입니까? 교단의 지도적 목사들이 무지하고 신학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교정해야 할 신학교의 총장과 교수들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지식과 분별력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무분별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장합동교단의 지도적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신정통주의를 분별치 못하고 포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교단들과 지교회들 간에 그런 교제들이 있었고 지금 신학교도 공개적으로
그런 교제를 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벌써 세월이 벌써 흐른 지금 자료를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교제임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예장합동교단과 신학교는 더 이상 건전한 보수적 교단과 보수적 신학교가 아닐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변화가 없고 점점 넓어지고 있지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 모 교단인 예장합동 측이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넓어지긴 쉽지만 좁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고 박형용 박사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는 오늘날의 상황을 심히 통탄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되지 말라고 했는데 신복음주의 비평 끝에 가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호소하듯이 글을 썼는데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갔다. 이미 갔다. 오늘 예장합동교단을 바르게 세울 자들, 바른 분별력과 지도력을 가진 목사들, 나이든 목사들이나 젊은 목사들이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비손 신학부 또 자신들을 근본주의라고 표현한 리버티 대학교와 신학교, 제리 팔웰 그리고 칼빈 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합동신학교, 총신대학교 등 단편적인 예를 몇 개만 들었지만은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 수집하거나 그 수집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지만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바른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예입니다. 학교들의 신학교들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폭넓은 교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강의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몇 가지 좀 지적하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지럽고 매우 주님이여 슬픈 일들이 많은 주님 타협적인 일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교단이 넓어지면 주님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회로 홀로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단 안에 있더라도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 바른 길을 가야 하겠는데 주는 도와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신실함을 주시고 충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독립적으로라도 주님 바르게 치우침 없이 바른 길 가는 종들과 교회들이 처처에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실한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